자, 수학원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과 과정이 새로 바뀌면서 첫 단원이 집합명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수투로 넘어가고 첫 번째가 이제 다항식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뭐 다항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항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뭐 x에 대해서 써본다면 뭐 x제곱 y라든가 이렇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단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뭐 x의 y제곱이라든가 또는 뭐 x라든가 그죠? 뭐 3의 y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항식들이 연결돼서 이것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덧셈 뺄셈에 대해서 늘어뜨려서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쓰는 규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 되면 매번 쓸 때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문자로 본다면 높은 차수부터 그죠? 낮은 차수 순으로 여기는 x가 없죠. 그러니까 요건 묶어주고요. 그러면 y를 앞으로 뽑아내고 x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1을 묶어내고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없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방식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고요. 이거를 반대로 3y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쓰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 다항식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규칙을 정함으로써 좀 모양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은 내림차순 정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사칙연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덧셈하고 뺄셈은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형태가 같은 형태를 동류항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x제곱하고 y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또 여기 이렇게 xy가 있는 형태가 있다. 이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이것은 모양상 곱하기 형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고래라고 합시다. 자, 고래가 3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비가 2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몇 마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고래 3마리와 나비 2마리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고래 3마리와 나비 2마리 이렇게 써야지 이걸 합쳐서 5마리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덧셈이라는 개념 자체도 뺄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같은 것끼리만 더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으면 더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자도 서로 모양이 같아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끼리는 서로 더하고 뺄 수 있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이 나오는데요. 자, 다항식의 곱셈은 기본은 전개입니다. 자,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x 더하기 y, 중학교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x 빼기 y를 곱한다. 이것도 다항식이고 이것도 다항식입니다. 항이 두 개니까. 여기 또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이죠. 자, 이걸 두 개를 곱하라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이 되고요.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곱하면 자, y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그냥 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다항식의 곱셈 공식들이 나와요. 자, 우리 수원 과정에 나오는 곱셈 공식은 쭉 정리해보면 대략 한 10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 또 2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다 따지면 한 12개 되는데 이 중에 이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 첫 번째 거 알고 있죠? 자, 완전제곱식입니다. 요것도 완전제곱식이고 자, 합차를 이렇게 바꾸는 공식들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차식 곱해서 2차식 전개되는 요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중학교 때 했어요.
그렇지만 뭐 했다고 해서 꼭 기억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5번, 6번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곱셈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좀 외워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이 곱셈 공식들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 문제는 이거를 외워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때 가면 또 다시 외워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은 항상 일단,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카드를 한 장 만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곱셈 공식 이렇게 쓰고 요 10개를 쭉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뒷장에는 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변형 공식들도 있어요.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쭉 정리해요. 그래서 요 한 장의 카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걸 책갈피처럼 사용을 합니다. 꽂아놓고 문제 풀 때마다 들여다봐요. 자, 그래서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봅니다. 자, 카드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또 기억이 납니다. 그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 그러면 뭐 깜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써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외웠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적어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면 그 중에 뭐 몇 개는 외워질 거고 또 몇 개는 안 외워질 거예요. 그죠? 그럼 안 외워지는 것만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해 두기를 자, 권해드립니다. 자, 모양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전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책에도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카드 만들어 두세요. 자, 선생님이 충고해 주는데 선생님의 방법을 자, 따라 하세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변형 공식들 나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요런 변형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뒤쪽에다 적어 놓고, 요것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특히 요런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 형태는 지금 여기가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형태. 자, 요런 형태고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위에서 봤던 곱셈 공식 중에 그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요거 좀 이따가 좀 조금만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부터 좀 마저 할게요. 요거 요렇게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값을,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일단 여러분들이 s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ES를 잡아줍니다. 2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A제곱이 2개가 되는데, 자, 따로 쓸 거예요. A제곱, A제곱 이렇게 덧셈으로 쓰면 2A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B제곱도 2번 씁니다. 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C제곱도 2번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2가 곱해지니까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2개를 쓰고, 자, 이제 3개씩 잡아서 묶어주는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랑 요 마이너스 2AB를 묶어주면, 요것이 완전제곱식입니다.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하고, 여기 있는 C제곱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C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C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자, 남아있는 건 C제곱하고 A제곱하고 마이너스 2CA인데, 요것도 묶으면 C-A의 완전제곱이 돼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ES죠. 그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ES예요. 그러니까 S라고 쓰려면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S가 되겠죠. 자, 이쪽에 있는 2를 이쪽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동일한 방식을 갑니다. 여기다 2배 해서 가면 가운데가 플러스인 완전제곱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잠깐 얘기를 좀 더 붙인다면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응용 문제를 풀 때 많이 응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직육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중에
이렇게 직육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그림 오늘 잘 되네. 그쵸? 이쁘죠? 자, 그림. 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전체 건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건널비다 그러면, 이 면이 AC죠. AC인데, AC가 여기하고 저 뒤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EA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이 BC입니다. 그런데 이쪽 면도 있죠. 그러니까 E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윗면 AB죠. 요것도 아랫면도 있으니까 EAB가 요게 건널비예요. 자, 여기서 2를 뽑아내면 AC하고 BC하고 AB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건널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모두 곱한 ABC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요 대각선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를 이용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공식은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보시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요것이 대각선 길이가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긴 하지만 요 수식은 요 건널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ABC는 부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건널비, 요 직육면체에 관련된 식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 10번째 수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 여러분이 좀 두시고요. 응용될 때 특히 요 8번이나 7번 요런 것들 응용이 제일 많이 되는 문제니까 요런 것들 조금 꼼꼼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외우란 얘기 아니죠? 자, 카드 만들어서 책갈피로 사용을 하시라. 아시겠죠? 그러면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자, 여기 예제를 몇 개 달아놨는데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변형 공식 쓸 겁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2AB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이 값이 9가 되고 요 가운데 2AB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돼요. 그죠? AB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으니까 자, 이 값은 이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차에 대한 식이에요. 자, 3차에 대한 식인데 요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에서 나옵니다. 자, 공식은 A 세제곱에 3의 A의 제곱 B의 3의 A의 B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이 3차의 완전제곱식 공식이에요. 자, 요것은 다시 쓰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식에서 3AB를 묶어주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3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 다음에 AB가 마이너스이니까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3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A 플러스 B가 3이니까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3의 세제곱이 27이죠. 27이고 지금 여기 있는 값이 18입니다. 그죠? 맞죠? 마이너스 18이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0, 45가 되나요? 맞나요? 맞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뺄셈 형태인데요. 요거는 A-B의 세제곱의 공식에서 나와요. 요것은 A세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 B 더하기 3의 A의 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고 하는 완전제곱 공식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먼저 요 맨 앞하고 맨 뒤에 걸 묶어주고 요 앞 가운데 남아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3AB를 묶어주면 요게 A-B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자, A-B가 1이라 그랬으니까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마이너스 3에 AB 대신에 4 들어가고요. A-B가 1이죠. 자, 그러므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자, 이쪽에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 맞나요?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될 테니까. 자, 왜 안 나와 또? 나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분수꼴의 모양이네요. 그죠? 자, 분수꼴의 모양은 요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식부터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 완전제곱해보면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x에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돼요. 자,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 x랑 x분의 1은 여기 지워지잖아요. 그죠? 자, 요 공식에서부터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면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이고, 그죠? 여기에 숫자 2만 붙었죠? 요거 지워졌으니까. 그러므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은, 자, 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7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분의 1의 모양은, x분의 1의 모양은 완전제곱식을 해보면, 요게 x제곱 마이너스 2에 x에 x분의 1에 x 플러스, 자,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지워지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한 것 중에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의 값이 7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 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 x-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x-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루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모양인데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나와요. 그럼 x세제곱에 3의 x제곱 y, 그 다음에 3의 x의 y제곱 더하기 y세제곱인데, 자, 여기서 x세제곱하고 뒤에 있는 y세제곱을 이렇게 묶어주면 3의 xy가 있고 여기가 x 더하기 y가 돼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고요. 자, 여기는 합이죠. 여기는 곱이고 여기는 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x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합하고 곱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x하고 y를 더해서 먼저 합을 구해본다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을 구해본다면 1 플러스 루트 2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곱해지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합하고 요 곱자리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답은 뭐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6번은 3개짜리,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는데, 자, 이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3개짜리 완전제곱식에서 나와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에 묶어서 쓸까요? 그냥 ab, bc, ca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3개를 더한 게 9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9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한번 다시 쓸까요?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고, 곱은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8, 28이 16이죠. 16을 이쪽으로 넘겨서 81에서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그 다항식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했고요. 곱셈 공식하고 그 다음에 변형 공식들이 좀 부담돼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자, 카드를 만들으라고. 그죠? 카드를 만들어서 쭉 적어서 책갈피로 쓰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일단 한 절반 이상은 외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외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초반부터 이거를 몽땅 다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풀면서 익혀나가면서 외워나가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방정식하고 항등식 위주의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